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위진남북조 시대 봤었죠. 위진남북조 시대를 봤다면 요걸 통일했던 이제 수나라. 근데 수나라도 어떻게 보면 진나라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먼저 지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나라처럼 얼마 못 가요. 그리고 나서 한나라처럼 좀 오래 갔던 나라가 이제 당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수당 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뭐 수나라 당나라 두 나라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뭐 이야기가 좀 길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여기까지가 우리 주제 3 동아시아 세계 형성이라는 단원의 마지막. 아니구나. 다음 주에 있고, 다음 시간에 또 하나 더 있군요.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일본이랑 우리나라 살펴보긴 할 텐데, 중국사로 따지면은 당나라 시기까지가 이제 동아시아 세계 형성이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살펴볼 건 요 이야기, 동아시아 문화권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까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나라가 통일을 해요. 네, 수나라가 이제 남조와 북조가 나눠져 있던 것을 이제 통일을 합니다. 그 통일했던 황제가 수문제인데요. 수문제가 이제 6세기 말에 통일을 합니다. 6세기 말에 통일을 하면서 제일 그 우아하고 봐야 될 게 바로 이 구품중정제를 폐지해요. 구품중정제,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 뭐 한나라 때 있었던 향거리 선제 같이 추천을 통해서 뽑는 이런 제도는 기존에 있던 지방 권력을 좀 더 공고히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폐지를 하고요. 오히려 시험으로서 능력 있는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를 과거제를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문벌귀족을 견제하고 황제한테 집중하는 중앙 집권화를 도모하는 등 이제 과거제를 실시한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북위 아래 시행되었던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요건 다시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지금 얘기하면 토지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조세, 조세라고 하지 맙시다. 세금이라고 얘기합시다. 세금. 그리고 그 다음에 병사 또는 군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들을 정비를 하면서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이제 수양제가 급진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 바로 대운하예요. 대운하라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아래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 우리 중국 같은 경우 황허강 중심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 남조 이어지면서 창장강 이남이 개발됐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창장강의 주변에서 그 생산력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수도인 시안으로 가지고 올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가지고도 내려와야 되고 또는 보급을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강제로 물길을 뚫는 그런 대운하를 건설을 합니다. 남북 간 물자 유통을 하게 되고요. 경제 통합을 강화시키고요. 그리고 통일했으니까 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돌궐 또는 안남 지역을 제압을 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돌궐이나 안남, 뭐 북쪽이라든지 남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압을 하는데, 단 고구려 원정은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무슨 대첩? 그렇죠. 살수 대첩이 있더라. 살수 대첩에서 패퇴하면서 무리하게 전쟁을 하기도 하고 토목사업, 대운하 같은 토목사업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나라는, 아까 6세기 말이라고 했죠? 6세기 말 589년에서 618년까지니까 거의 한 30년? 네, 30년만 하고 수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중국을 통일하고 자리를 잡았던 게 바로 당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당나라에 대해서 이제
좀 길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 건국합니다. 이연이었던 사람이 이연이 장안을 수도로 당을 618년에 건설을 하게 되고요. 당 고조는 그렇게 넘어가고 그거보다 이제 그 아들이었던 당태종이 이제 첫 번째 전성기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전성기를 우리는 정관의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외 팽창합니다. 우리 토번, 돌걸, 위구르 같은 나라들을 이제 복속을 하는데 토번은 티베트가 되겠고요. 뭐 돌걸, 위구르, 돌걸은 약간 튀르크 계열이고요. 위구르는 뭐 신장 위구르 자치구 얘기하는 그 위구르 지역들이 지금 이제 중국의 영토로 편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나라의 기존에 있던 율령 체제를 계승 정비하면서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당 고종입니다. 당 고종의 정책, 뭐 개원의 치라고 그건 당 현종이죠. 그 다음 시간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당 고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돌골, 백제, 고구려 멸망시키고 영토를 그렇게 크게 확장을 해요. 확장을 나라가 통치를 하면서 굉장히 커지니까 그 직접 통치하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정복지에 도호부를 설치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지난 그 뭐 한국사 공부할 때 뭐 안동 도호부 설치하고 뭐 계림 도독부라든지 웅진 도독부라는 걸 설치해서 통치를 하려고 했었던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러면서 도호부를 설치해서 간접적으로 통치하려고 하는 방식, 그 방식이 바로 기미 정책이라고 합니다. 기미 정책에 대한 설명이 아래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요. 뭐 안북도호부, 그 다음에 안서도호부 이처럼 정복지에 도호부 설치하고 토착 세력에게 자치권을 주어 간접적으로 통치 방식을 다룰 때 말 고삐와 새 콧줄에 비유해서 기미 정책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도 보시면 위구르, 돌궐, 토번 요런 데까지 굉장히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당나라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당나라 같은 경우는 율령 체제를 이제 체계화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성 육부제가 크게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앙을 다스리고 지방에도 주연에 대한 관리를 파견하고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를 통해서 재정, 그 다음에 자영농 육성, 그 다음에 군사력 강화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동아시아 각국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살펴볼게요. 삼성육부제부터 도표를 통해 살펴보면은 뭐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의 삼성 그리고 상서성 아래에 2호 예병 형공이라고 하는 육부까지 이렇게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서화시켜서 이제 체계적으로 중앙 관리들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균전 땅을 주니까 그거에 대한 세금을 받고요. 세금이 조용조 그리고 국가가 필요할 때는 군사로서 이제 나라에 충성을 하게 되는 부병제 이런 것까지 체계화 시키면서 나라를 통치해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 오른쪽에 보시면 뭐 구당서 시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균전제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하지만 이제 당이 이제 크게 성장을 했으면 당연히 당이 쇠퇴하는 모습도 보여지겠지요. 이민족이 위협을 합니다. 7세기엔 돌궐, 토번이, 8세기엔 위구르가 이제 처음에는 깨갱했다가도 이제 세력을 넓히면서 당나라를 위쪽, 옆쪽에서 위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귀족들이 장원 본인들이 이제 귀족들이 소유한 장원이 등장. 왜 백성들한테 다 땅을 나눠줬는데 그 땅을 백성들의 땅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족들이 그 땅들을 하나하나 또 다르게 매입을 해나가면서 자신들의 바운더리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장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장원이 발달한다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균전제, 자영농을 양성하겠다는 이제 나라의 정책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보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병제 또한
붕괴가 됩니다. 왜? 땅을 줘야 백성들한테 군사를 징집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병제, 백성들을 징집하는 게 어려워지고 대안으로 백성들에게 이제 모집을 하는 거죠. 군사를 모집하는 모병제가 실시됩니다. 기존에 있던 조용조, 부병제, 균전제가 이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알록산과 사사명이라는 절도사 세력이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이 난이 굉장히 커요. 어느 정도로 컸냐면 보시면 굉장히 이 755년부터 763년인데 요 사이에 있었던 인구수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힘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이 아까 알록산과 서사명이라는 이 안사의 난, 이 지방 절도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도사가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절도사가 크게 커지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대다수의 농민들은 앞서 이제 귀족이 소유한 장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장농이 되고요. 소장농으로 몰락하게 되고 조용조는 그 백성들한테 토지를 준 대가로 받는 세금이 양세법 그 1년에 두 번만 세금을 걷게 하는 그런 법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사료가 이 양세법에 대한 사료인데요. 빈부에 따라 징수액의 차이를 두고 그 다음에 땅에 거주하지 않고 행상하는 자는 주연으로부터 세금의 판매액의 30분의 1을 내게 한다. 거주자의 세금은 여름과 가을에 징수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금 조세 제도도 이제 기존에 있는 것보다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 요 이제 안사의 난 이후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모병제 그다음에 양세법 요런 것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당나라는 결국에 이 백성들이 살기 어려워지잖아요. 왜? 백성들은 소장농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내게 되고 부담이 커지다 보니 황소의 난으로 인해서 좀 쇠약해졌다가 결국에 이 절도사 주전충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게 907년이 되겠고요. 10세기 초반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이제 당나라 때 사회 문화를 살펴보겠다면 굉장히 좀 귀족 중심이었다. 우리 귀족이 아까 장원 얘기했었죠. 귀족 중심의 사회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귀족이 기존에 있던 과거제 그리고 우리 고려시대 때도 있었던 음서제를 통해서 관직을 독점하게 됩니다. 우리 그 과거제를 실시하면서 문벌귀족의 폐해를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음소로 인해서 귀족이라는 신분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경제적으로도 크게 발달을 합니다. 화북지방에서도 2년의 선모작, 2년 동안 3번이나 수확을 거둘 수 있을 정도로 농업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일종의 기존의 이제 돈이라는 화폐라는 개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약간 신용화폐, 약속 어음인 비전이라는 거를 사용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인조합인 행이 출현하면서 약간 회사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외무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서 원래는 비단길, 육로를 통한 무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닷길을 통한 무역도 활발하게 되고 이 바닷길을 통제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시박사라는 관청을 설치를 해서 무역을 관리하기도 했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문화는 어떠했는가? 그런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당나라가 통일이 되면서 국제적으로 영향이었고 뭐 토번, 미구르, 그 다음에 돌궐, 한반도도 그렇고요. 일본까지도 굉장히 여러 나라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까 상당히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문화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 같은 경우 200의 시나 두보의 시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유학 같은 경우에는 훈고학 우리 지난번에 이제 진한 얘기하면서 경전에 주석을 다는 훈고학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나죠? 훈고학을 집대성한 공영달이 그 주석 기존 경전에다 주석을 달았던 이제 오경정이라는 책이 유명을 했습니다. 오경정의 책을
만들어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과거의 수험서로도 쓰일 정도로 스테디셀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뭐 수학 공부할 때 뭐 개념 원리라든지 수학의 정석 이런 것들 보시잖아요. 정석은 안 몰라나? 네, 여튼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 책이 굉장히 수험서로 달달달 쓰였던 그런 것들 볼 수도 있고요. 종교 같은 경우에는 불교가 굉장히 크게 발달을 합니다. 현장, 뭐 의정 등의 구법승행 활동, 그 다음에 도교들도 발달하고 외래종교, 경교와 같은 크리스트교의 일종인데요. 그런 것들도 유행하는 등 요런 이제 물병이나 이게 당삼체인데요. 국제적인 문화의 모습을 살펴보게 할 수 있는 당나라의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우리 아까 계속 얘기했죠.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이 어떻게 형성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동아시아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에서 아까 도호부 설치한다 그랬죠. 그 도호부가 총 6개가 있었어요. 6도호부를 설치를 하면서 몽골이나 서역이나 베트남까지 간접적으로 지배를 하면서 당나라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권, 동아시아 문화권은 크게 유교, 그 다음 율령, 그 다음에 불교, 그리고 한자 등의 그 중국의 문화가 이제 아시아 각지에 전파가 되면서 이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유교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 이념으로서 굉장히 발달하게 되죠. 뭐 우리나라도 뭐 말할 것도 없고 일본에도 전파가 되고요. 크게는 베트남에도 가깝게는 베트남에도 이 유교가 전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불교를 통해서 이제 왕의 권위를 높이기도 하고요. 불교의 건축이라든지 불상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하면서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지만 중국을 거치면서 점차 중국화돼 갑니다. 그 뭐 대표적인 게 뭐 대승불교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승불교가 전파가 되고 이 대승불교가 나중에 뭐 왕즉불 사상이랑 같이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대중을 구제한다. 대중을 구제하는데 부처님이 구제한다. 그 부처님이 곧 왕이다. 왕이 곧 부처다. 라는 사상도 등장하게 되면서 백성들을 하나의 신념으로 묶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볼 게 이제 율령 체제. 우리 아까 삼성육부 얘기했죠? 삼성육부 발해에도 삼성육부가 가기도 하고요. 뭐 고려는 이성육부였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권 팔성 체제를 얘기하는 등 이렇게 중앙을 통제하거나 중앙에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삼성육부제가 크게 효과를 가져가게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한자 기록이죠. 이런 문자들이 만들어졌다. 오른쪽에 사료 보시면은 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유교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이건 뭐 율령의 한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장안성입니다. 당나라의 장안성이 발해 또는 그 다음에 일본의 헤이조쿄 같은데 영향을 크게 줬다. 요거는 이제 일본의 불교를 전했던 감진이라는 스님입니다. 감진이라는 스님이고요. 그다음 한자. 요 한자 어떤 한자인지 아시나요? 네. 쌤 이름에 들어가 있는 용자라는 한자입니다. 한자가 이렇게 전파가 되더라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넘어갈게요. 네.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네요. 수나라와 당나라.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나라에서 가장 키워드가 되는 사건은 뭐 과거제를 시작했다. 과거제를 시작했다 또는 대운하를 네 심지어 이때 만들어진 운하가 지금도 쓰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청장강과 이제 베이징까지 지금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이니까 베이징까지 이제 연결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요. 얼마 못 가서 없어지고 난 다음에 당나라 때는 당의 당태종 나왔던 그리고 당 뭐 고종 물론 이제 뭐 교과서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당 현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양귀비라는 여인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뭐 칙천무후도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당나라 때는
통치 방식 중에서 이제 삼성육부, 그다음에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와 같은 이제 제도 기틀이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보이시면 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도호부를 만들면서 기미 정책을 실시했었다라고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것들을 가르는 사건이 등장하죠. 뭐예요? 안사의 난. 이 안사의 난으로 인해서 균전제가 바뀌고 조용조가 양세법으로 바뀌고 부병제가 모병제로 바뀌고 균전제는 장원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바뀌게 되는, 장원으로 인해 소장농화되고 조용조는 양세법으로, 그 다음에 부병제는 모병제로 바뀌는 모습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나라가 굉장히 힘이 약해지더라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거, 이로 인해 당나라 때 동아시아 문화권이 만들어지더라. 뭐 유교, 율령, 한자, 불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모습까지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수나라 당나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이야기가 또 많아졌네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시기에 있었던 한반도와 일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주제 3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